또 읽어야지. 왜 이래 많아? 나누지 좀. 꼬코. 자, 끝장을 좀 보고. 그러면 끝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끝장. 더욱이 새롭게 나는 소설 인간혁명의 속편으로 신인간혁명의 지필에 몰두하여 창과학회 창립 63주년인 이해 11월 18일부터 세교신문 지상에 연재를 게시했던 것이다. 아니고 후기고. 그때 읽었어. 4월 17일 2시 36분 읽었네요. 제가 안 읽으려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읽어볼까요? 개척자. 제트기는 구름을 뚫고 대공을 향해 힘차게 상승해 갔다. 눈 아래로 구름 바다가 펼쳐지고 비행기의 은빛 날개요? 은갈치? 대왕 은갈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비행기의 은빛 날개는 눈부신 태양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것은 고뇌를 뚫고 승리와 한여의 광포대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정의의 흰죽지참수리를 흰죽지참수리 수리 부엉이 말고 그거 독수리 말하는 거죠. 를 연상하게 했다.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탄 펜 아메리칸 항공 203편은 1960년 10월 18일 오전 10시가 지난 뉴욕을 출발 브라질 산파울로를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 이윽고 구름은 끊어지고 푸르게 빛나는 아름다운 카리브 해가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니 바다는 또다시 구름으로 뒤덮이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허리케인의 영향인 듯했다. 그 흔들림은 몸 상태가 나빠져 피로가 극에 달아 시니치의 몸을 몹시 괴롭혔다. 일행은 상파울로의 학회원의 상황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브라질 방문이 정식으로 결정된 이래 본부의 해외부가 현지의 연락 중심자이자 본부의 해외부가 현지의 연락 중심자에게 몇 번이고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무리가 아니었다. 멤버에게 도착한 본부의 편지는 한 통뿐이었고 그 편지도 9월 20일에 도착한 것이었다. 현지에서 곧바로 답장을 보냈으나 그 편지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일본에 출발한 뒤였다. 아무튼 이 편지로 브라질 버들은 회장 일행의 도착 일시와 비행기 편명만은 알 수 있었다. 회장이 방문한다는 희소식은 곧바로 멤버들에게 전해졌다. 한편 시니치 일행은 브라질로 출발하기 직전에 뉴욕에서도 현지에 전보를 쳤으나 그 답신마저 없었다. 현지의 동지들이 제때에 대응하는데 시간이 옆에서 계속 대가리 잡고 있어요. 벽에다가 시간이 걸려 답장이 뉴욕에 도착한 것은 역시 일행이 브라질로 출발한 뒤였다. 읽지 말라 이거지. 이게 세상에 좋은 거니까. 브라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시니치 일행이 얻은 정보라면 전국에 100세대 정도의 멤버가 있으며 지금까지 몇 차례의 좌담회도 개최했다는 정도였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기내 방송도 포르투갈어와 영어였다. 포르투갈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영어를 할 수 있는 마사키 나가야스마저 뉴욕에서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가는 불안이 계속되는 여행이라고 해도 좋았다. 시니치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주조 기요시가 시니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네.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네. 시니치는 빙긋 웃어 보였다. 기독교 선교사들도 옛날부터 흔들리는 배에서 수십 일이나 시달리며 말도 통하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 오직 홀로 포교에 힘써왔네. 그것을 생각하며 몸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도 이렇게 비행기로 갈 수 있으니 행복한 일이지. 예. 그런데 전부터 생각한 일이지만 브라질에 지부를 결성하려 하네.
지부를 눈을 크게 뜨고 주조 기요시는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 놀라는 눈빛이 떠올랐다. 해외 최초의 지부다. 아직 세대수는 적을지 모르나 남미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로 북미와 다르다. 남미는 북미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그 중심이 되는 나라다. 또한 그 편이 현지 동지들의 자각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단결도 강해진다고 생각하네. 주조는 지부 결성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최악의 몸 상태인데도 심하게 흔들리는 기내에서 브라질 광포를 깊이 생각하는 신이치의 집념과도 같은 사명감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지도자 다 그렇지 않나?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녁 무렵 제트기는 공항에 착륙했다. 주위에 야자나무가 보였다. 여행사에서 받은 일정표에는 상파울로 도착이 오후 10시 45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상파울로는 아니다. 기내 방송에서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이유로 도착했는지 일행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여긴 도대체 어딜까? 신이치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야마다이라 추헤이가 두리번거리며 옆에 있는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물었다. 아키즈키는 주위 승객에게 서툰 영어로 장소와 착륙 목적을 물었다. 5, 6회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 상대는 간신히 아키즈키가 무엇을 묻는지를 알았다는 듯 영어로 대답이 돌아왔지만 아키즈키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포트 오브 스페인과 가스라는 말은 가까스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키즈키 에이스케는 손가방으로 영어 사전을 꺼내 찾아보았다. 미국 영어로는 가스의 가솔린이란 의미도 있다. 그러고 나서 세계 지도를 꺼내 포트 오브 스페인을 찾았다. 그것은 남미 대륙의 베네수엘라 북동쪽 바다 위에 떠 있는 트리니다드 섬의 중심 도시였다. 아키즈키는 즉시 앞 좌석에 앉아있는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전했다. 선생님, 여기 트리니다드 섬의 포트 오브 스페인인 것 같습니다. 착륙한 건 아마 급유하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그런가? 여기가 트리니다드 섬인가? 유럽에서는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일컫는 유명한 섬이다. 이윽고 제트기는 브라질을 향해 출발했다. 잠시 후 창밖은 밤의 어둠으로 감싸여 갔다. 그리고 기아나 고지에 이르자 기체의 흔들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승객 중에는 속이 좋지 않은 듯 안색이 창백한 사람도 있었다. 상파울로 시간으로 오후 11시 무렵에 제트기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다. 휴, 이제 겨우 상파울로에 도착했는가. 야마다이라 추에가 이렇게 말하고 크게 하품을 했다. 그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영어 방송을 듣고 아키즈키는 주조에게 말했다. 지금 기내 방송에서 여기는 브라질리아인데 어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착륙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윽고 다른 승객이 내리기 시작했다. 신이치 일행도 내렸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터미널 빌딩 앞에 공항 직원이 서 있었다. 동양인 얼굴이다. 주조가 일본어로 물어보았다. 우리들은 상파울로까지 갑니다. 어느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담당자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옆 비행기입니다. 일본어였다. 모두 안심했다. 이번에는 프로펠러기로 하는 여행이었다. 뭐야? 일행이 상파울로에 도착한 것은 밤 1시 반이 지나서였다.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남짓 늦은 시간이었다. 뉴욕과 상파울로의 시차는 플러스 2시간이므로 이동하는데 약 13시간 걸린 셈이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공항 로비로 나오자 놀랍게도 위풍당당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불안하고 가슴 졸이던 여행인 만큼 일행의 마음에 반감과 용기가 넘쳤다. 로비에는 20-30명이 늘어서 두 개의 장대 사이에 붙은
가사를 보며 열심히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래는 금방 배웠지만 리듬도 맞지 않았고 힘찬 노랫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에서는 마중 나온 사람이 거의 부인이었지만 이곳에선 반수 이상이 남성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벗들이 햇볕에 그을린 빛나는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익힌 학회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다. 더구나 몇 시간 이전부터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사랑스러움이 복받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시인치는 합창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미 심야였으므로 공항을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어둑어둑한 로비에서 대면하게 되었다. 남성들은 대개 양복 차림이었지만 모두 어색해 보였고 넥타이가 와이셔츠 칼라 위로 비어져 나온 사람도 있었으며 양복 단추를 전부 잠근 사람도 있었다. 동행 간부가 자기소개를 한 다음 시이치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심야에 도착한 것에 신경 쓰이던 그는 간결하게 감사의 말을 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밤도 이미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납시다. 멤버 중에는 일본에서 격려한 적이 있는 몇 명의 청년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먼 곳에서 오신 분은 몇 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가? 버스로 3-4시간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네, 시내의 멤버 집에서 묵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님 일행의 호텔도 이쪽에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시이치 일행은 여행사를 통해 이전에 호텔을 예약해 두었으나 그 말을 듣자 그는 말했다. 그런가? 정말 고맙네. 그럼 오늘 밤은 그 호텔에서 묵자. 신지는 현지 멤버의 호의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하룻밤이라도 거기서 묵기로 했다. 일행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심야 거리를 달려 새벽 3시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그곳은 방도 작은 검소한 호텔이었다. 방에 들어선 시이치는 거울을 보았다. 눈은 쑥 들어갔고 눈가에는 기미가 생겼다. 아차 싶었다. 브라질의 벗들이 그런 자기를 보고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했던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사흘을 묵을 예정이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은 불과 이틀밖에 없었다. 시즈는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생각했다. 조용히 밤은 깊어가고